네, 2월 17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 또 빨갛게 이렇게 물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이제 큰 고비는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다 보니까 어저께 급반등 이후에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좀 잘 붙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정말 사이좋게 장중 고점을 계속 올리면서 맞아요. 수급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종목들 흐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은 뭐 특히 딱 특별히 소외되는 업종 없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 뭐 네. 철강주, 조선주, 뭐 금융주까지도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심지어 이제 여행, 레저, 항공 이런 종목들까지도 오늘 다 같이 상승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 초반에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누르는 듯 하다가 뭐 게임주, NFT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위메이드를 필두로 또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 오늘은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붙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이고,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이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처럼 끝난 줄 알았어요. 시장이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하던 게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네. 뭐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오늘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상당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주식시장은 항상 멘탈 싸움이다. 투자 심리가 가격에 먼저 반영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센티멘트라고 하잖아요.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FMC 의사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제가 매파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냐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걱정했던 것 이상의 충격적인 어떤 긴축과 관련된 이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우리 시장도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보다 더 긴축과 관련된 우려를 심하게 받았었고, 전쟁 리스크도 상당히 좀 심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안도랠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 심리는 더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닥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여전히 지금 연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을 만들고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곤 있지만 아직도 지금 9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사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많이 내렸을 때 포인트가 많이 내렸을 때 그때 참 살 걸, 이런 약간 아쉬움이 그죠? 좀 들면서 매니저님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지연 아나운서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틀 전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결국 시장 급락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 강도도 더 강해지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생각해 보더라도 떨어질 때 강하게 떨어진 만큼 올라갈 때 강하게 튀어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수는 900포인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900포인트를 좀 탈환하길 바라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 엔터부터 리뷰해볼 텐데요. 네. BTS가 이제 3월에 그렇죠. 콘서트를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BTS 콘서트도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하이브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동안 지금 강세 흐름이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계속 시장에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엔터주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브 엔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11% 정도, 13%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22,000원 정도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큐브 엔터는 엔터주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 기도 하고, 또 큐브 엔터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사실상 이 NFT와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이다. 22,0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브 엔터는 목표가 22,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네. 7%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은 거의 소외되는 업종이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는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거의 중대형주들 위주로 지수를 아주 강하게 살려놨었다면 오늘은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올라가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 사실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지 꽤 됐는데요. 한 달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판 종목들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300~400원 요 자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뚫고 나면 정말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른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오늘 IT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시나 이번에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강하게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뭐 보시는 것처럼 4% 5%씩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차트 위치만 놓고 보면 뭐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좀 이뻐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이 이제 6,960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렀다가 지금 반등이 조금 들어와서 약수익권에 지금 놓여 있는 자리예요. 목표가는 8,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홀딩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효성 ONB 1,400원에 비중이 100%예요. 갑자기 네. 급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게 갑자기 급락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이 그 자원 관련된 종목이나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 식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얘기를 드릴 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는 뭔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막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시장이 살아나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종목들은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닥에 있다가 이제 이 효성연비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사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수혜주다 보니까 전쟁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량도 지금 뭐 100% 거의 몰빵을 하셨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완전히 뭐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8,000원 정도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좀 잡아놓으시고 9,100~200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면 손실이시지만 좀 털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시청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아까 매니저님께서 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화장품 종목도 지금 오늘 보면 막 이츠한불 같은 종목이 막 20% 급등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이제 대형주들도 낙폭가대 구간에서 지금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종목도 지금 정말 무거운데 바닥에 좀 놓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500원에 아난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북주. 남북경협주, 그쵸. 대북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북주 꼬리표를 좀 떼버리시고 요 회사는 이제 레저, 리조트 관련된 수혜주, 말 그대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난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기 부산 기장에 이 아난티 리조트가 정말 의리의리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해에도 이제 아난티 리조트가 있죠. 사실 아난티는 모든 객실을 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권이 없으면 객실 예약이 안 돼요. 근데 그 회원권 자체가 최소 거의 1억 2천. 요즘에는 시세가 뭐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회원권 가격 자체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우리 작년에 우리 주린이 말고 골린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골프를 배우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런 리조트에 또 필수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게 골프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조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리오프닝까지 된다면 물론 해외여행 가는 수요들도 많이 좀 늘어나겠지만 해외여행 말고 이제 국내에서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골프 여행이라든지 이런 리조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소비재가 움직이고 여행주가 움직이고 항공주가 움직이고 이게 이제 순환매 사이클로 계속 이제 키 맞추기를 조금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뭐 워낙 바닥까지 지금 흘러내려 있는 상태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재작년이었죠.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실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무려 380억, 엄청나게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됐죠. 아직까지 이제 작년 확정 실적 발표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실적 발표를 하면 적자, 대규모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로 아주 빠르게 지금 실적 전환이 될 거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 스타일이 적자였던 기업이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종목들을 정말 좀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최근 2개월 동안에 꾸준하게 물량들을 좀 매집을 하면서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자리에서 대바닥을 만들고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규 분양이 없이도 1,000억 원대 이상의 운영 매출액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회원권 판매가 지금 상당히 좀 좋고요. 2023년까지 무려 8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빌라드주라는 이제 새로운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고 청평에도 지금 새로운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이제 주요 거점 지역, 소위 말해서 이제 경치가 좋고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는 아난티가 리조트를 완전히 지금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입춘이 지난 지가 꽤 됐는데요. 날씨가 지금은 아주 쌀쌀하지만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계절적으로도 여행에 대한 수요라든지 골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라고 보면 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오늘은 소비재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지만 레저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 뭐 강원랜드라든지 아난티라든지 대명 소노시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분명히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원체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대응을 좀 하신다면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뭐 한 번도 뚜렷한 반등 없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다가 9,500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바닥권 공략이라고 생각하시고 9,500원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윙 관점으로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4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는 잊어버리고 봄 성수기를 앞두고 리오프닝 레저 관련주로 아난티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시장 투자 심리가 이제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4시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